안녕하십니까. 김부장의 주절의 진행을 맡은 김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요일 11월 17일 오후 11시고요. 예, 이 방송은 내일 오전 10시경에 올라갑니다. 자, 11월 18일 월요일 000205 드디어 20호가 됐네요. 딱 50호 집어넣어 봤으면 50호까지는 이 컨셉을 좀 가져가면서 뭔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인터넷 방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 생활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집에서 가장 노릇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이것저것 좀 준비하는 게 있어서 방송에 올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지난번 초창기에 이제 재밌어갖고 2개도 하고 3개도 하고 있었는데 온전히 이제 모든 그 감각을 그 모든 일주일 생활의 감각을 100%라고 하면 여기에 한 50에서 한 70%를 집중을 하면 한 2개, 3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상황이 좀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내 100%의 3분의 1밖에 집중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에서 2개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 외에는 좀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아무튼 조금 좀 부진을 좀 더 떨고 또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초창기가 아니라 요 근래에 주식 관련 책을 좀 많이 읽었는데 요즘에 또 일이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책을 좀 못 읽고 있고 경제 서적도 좀 못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많이 없어서 또 일주일에 한 번만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게을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50호까지는 좀 더 하는 걸로 좀 해보고 이거를 제가 잘 아시죠. 구독자를 늘리는 것도 목적이고 궁극적인 건 제가 이 방송 초창기 할 때 저희 회사 메트로신문사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요즘에 이제 증시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많이 침체됐죠. 저도 예전처럼 이렇게 신나서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주식 투자 조금 하고 있지만 제 주식이 좀 올라야 저도 신나서 할 텐데 한 10월 초까지는 잘 되다가 10월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주식이 꼬라만 받고 있죠. 그래서 저도 좀 힘이 안 나고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식이 올라야 신나서 또 방송도 많이 보고 할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제 방송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송도 좀 봐주시면서 좀 힘을 얻길 바라겠습니다. 자, 11월 18일 월요일 000205 김부장의 주절 증권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11월 4주차 미중시가 급락했죠. 그리고 삼성전자. 이 미중시 급락이라고 좀 썼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급락을 했어요. 지난주 방송 기억하시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선 관련 이제 좀 했었는데 거기 관련해서 이제 등락해가지고 했는데 미중시가 트럼프가 되고 나서 계속 상한가란다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급등을 했었죠. 반면에 트럼프 리스크라고 해서 IRA니 이것저것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저희 국장은 아주 그냥 계속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2차전지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폭락을 했죠. 거의 폭락. 근데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면 저도 책은 예전처럼 많이 안 읽지만 리포트나 또 다른 분들 방송들 이것저것 많이 봅니다. 진짜 전문가들도 많고 진짜 머리 좋으신 분도 많고 해안이 있으신 분 많은데 오히려 신문에 나오는 전문가분들보다 숨은 고수들이 훨씬 해안이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신문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숨은 고수들이 엄청 많은데 그분들이 분석하는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예리합니다. 어마어마 전문적이고 그래서 그분들 방송을 좀 즐겨보는데 아무튼 저도 지식의 끈이 짧기 때문에 그분들을 말을 옮기는 것조차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 예상은 아무튼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미증시도 급락하는 이 부분이 또 조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트럼프가 되면서 이제 그렇습니다. 이거는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대통령이 이제 될 거니까 뭔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일을 해야 되면 돈을 끌어다 써야 되고 돈을 끌어다 쓰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돈을 많이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발행을 하든 어디서 빌려오든 그렇죠. 달러가 그래서 유통 요소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가 올라가겠죠. 또 이제 지금 금리 인하 시기인데 인플레 걱정 위로가 커지면서 인플레가 올 위기 커지면서 미 증시가
금요일 날 급락을 했습니다. 2점 몇 프로가 떨어졌는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어 주목을 좀 이렇게 잡았고, 다음 주에. 예. 그다음에 삼성전자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뭐 금요일 날 갑자기 7% 이상 뛰면서 반등을 했는데, 그 부분도 뭐 할 말이 많습니다. 뭐 저도 할 말이 좀 있지만, 난립니다. 뭐 그동안 계속 쳐왔다가 갑자기 외국인이 이제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삼성전자가 급등을 했는데, 그 부분도 또 나중에 잠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4주차 국내외 이벤트 뭐가 있을까 한번 보시고 주도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18일, 예. 스타링크 스타쉽 6차 발사. 이거 스타링크 무슨지 아시죠? 예, 일론 머스크. 요즘에 가장 핫한 인물이죠. 트럼프 다음으로 가장 핫한 인물이 일론 머스크인데, 뭐 장관에도 임명이 되고, 그 장관 또 뭐래더라? 기억력이 안 좋아서. 하여튼 무슨 부서를 하나 만들고 장관을 앉혔는데, 또 그 부서 이름이, 약자를 땄더니 또 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지 관련, 도지 코인이 또 많이 올랐죠.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만든 코인은 아니지만 맨날 밈 코인으로 해가지고 자기 SNS에 자꾸 도지를 언급하고 해서 도지가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이번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아주 핫한 인물로 떠오르면서 도지 코인이 한 3배,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 오르고, 지금 뭐 잠깐 저도 코인에 관심 있어서 보는데,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조정은 아니고 이제 다지고 있는 기간인데, 이게 이제 보합 중이에요, 지금. 며칠간. 보합 중인데, 그게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나중에 이제 발견이 되겠지만, 밈코인이라 코인은 잘 모르시는 분이 많겠지만, 밈코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 아니라, 재미있자고 만든 코인입니다. 그리고 코인도 발행 수도 제한적인 게 아니라 계속 찍으려면 찍을 수 있는, 그냥 놀이기구, 언어유희 이런 식으로 코인을 좀 만든 부분인데, 그런 코인들이 이제 민코인들이 페페라든지 시바이누라든지, 아무튼 요즘에 민코인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 코인들이 일론 머스크로 인해서 기능도 없고 그냥 재미로 만든 코인들인데 막 지금 급등을 하고 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스타링크, 이것도 이제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가 하는 사업도 딱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를 만들고 있고요. 테슬라죠. 그다음에 이제 위성 관련된 스타링크 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SNS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건 사업이라기보단 X라고 해가지고 이제 트위터 맞나? 아무튼 그걸 인수해서 하고 있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하는 사업이 다 규제가 심합니다. 자율주행이죠. 이제 지금 트럼프랜다. 일론 머스크가 머리가 되게 좋은 게,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차는 팔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더 하려면 매출을 늘려면 다른 걸 또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인데, 자율주행이 규제가 많죠. 규제가 많다 보고 이제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저것 많은데, 트럼프한테 거의 5천만 달러를 썼다나 선거 때, 아무튼 그렇다는데, 지금의 환율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 7조, 아무튼 그러고 나서 하루 만에 21조를 벌었다는데, 어찌됐든, 정치자금 기부금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하면서 돈을 써가면서 가장 핫한 인물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우리 가족이다, 패밀리다, 그러고 자기 아들한테는 엉클이라 불러라, 이랬다는데, 그 정도로 둘이 사이가 공곡합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선, 규제 이런 게 중요하죠. 위성 사업 관련 사업, 로켓 발사체 관련 사업도 규제 같은 게 많이 필요하고요. 중국과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해줄 게 많습니다. 정부에서. 중국이랑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은데 중국 시장을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 시장을 뚫으려면 트럼프가 필요한 상황이고,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는 또 일론 머스크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니까 또 관련된 것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다가 또 일론 머스크가 머리도 똑똑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필요 충분 조건에서 윈윈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핫하지 않나. 그래서 요즘에 위성주도 엄청 핫해요. 저희도 보시겠지만 한화 시스템이 지난주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한국 항공우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지금 나열에 AP전 많이 올랐는데, 저희 이제 위성 발사체 이런 관련주들이 한국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담이지만, 차차기 해가지고, 트럼프 자녀들이 이제 차차기로 나온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자꾸 패밀리 뭐 엉클이라 불러 하는 이유도 후원을 주기 위해서 뭐 해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당분간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정부에서 가장 VVVIP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 관련 주들도 언젠가는 지금 뭐 테슬라가 미장에서 들쑥날쑥하죠. 들쑥날쑥하긴 한데 그건 뭐 보조금을 없앤다고 이제 그래서 뭐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선이 확정이 되고 나서 테슬라 주가 엄청 올랐는데 그거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관계에 의한 것 때문에 오른 거고 요 며칠 또 테슬라가 떨어진 거는 그 보조금이 없어지게 되면 전기차 판매 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빠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미국장 하실 분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19일 구글 클라우드 AI 서밋. 뭐 이렇게 큰 행사 같지는 않지만 제가 이걸 좀 써놓은 이유는 요 행사가 중요하다고 써놓은 것보다 지금 엠노, 폴라리스 오피스, 한글과 컴퓨터, 솔트룩스 요즘에 이제 AI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바닥 찍고 많이 올랐고 한글과 컴퓨터도 이제 지난주 말에 지난주 말쯤에 이제 지난주 좀 오르기 시작한 지난말에 좀 급등을 한번 하고 폴라리스 오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뭐 급락을 막 반복을 하고 있지만 좀 올라가고 있고 엠노도 바닥 치고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엠노라는 업체도 바닥을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바닥을 완전히 찍고 다시 또 그 옛날에 잘 나갈 때를 뚫고 올라가는 그런 지금 지수를 보고 있는데 AI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AI 반도체가 지금 아직도 평가를 못 받고 있죠. 실질적인 제품을 못 내놓고 있으니까 그게 혁신이라고 느끼는 제품을 못 내놓고 있으니까 AI 반도체 품이 그냥 올라가다가 확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아직도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한 그 AI들이 이제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같이 AI 반도체가 죽으면서 이 그러니까 그쪽 구글에 관련된 AI 업체들이 같이 죽었어요. 근데 구글 그쪽에는 아직 건재하다는 어떤 여러 가지 시그널, 그다음에 실적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중요한 이벤트는 아니지만 AI 섹터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시라고 잡은 부분이고. 자, 가장 중요하죠. 20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합니다. 엔비디아가 누구나 압니다. 실적이 아주 좋을 거라는 거를. 누가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엔비디아 하길래 한번 들다봤다. 지수 같은. 근데 어떻게 주식이 저렇게 계속 오를 수가 있는지, 주식을 모르시는 분이 저한테, 그게 저럴 수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작전주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분 말이 작전주라든지 이런 거는 봤는데, 저렇게, 그런 업체가 저렇게 많이 오르는, 특히 분할을 하게 되면, 분할 모집해가지고도 이렇게 오르는 걸 처음 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한번 설명을 해줬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딱 한마디 해줬습니다. 제가. 독점이라고 그렇다. 엔비디아 AI, 그러니까 GPU 독점이라고 합니다. 독점. 아무도 못 만들어요. 저거를. 독점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저 엔비디아가, 그죠. 구글이라든지 마소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블랙웰이라고 그 엔비디아가 나온 최신형 반도체를 탑재한 이제 블랙웰 컴퓨터가 올해 안에 마소에서 만들어서 이제 나온다고 이제 홍보하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가격은 비싸겠지만 어마어마한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죠. 아무튼 독점이라고 그렇습니다. 독점이라고 그래 계속 올라가 계속 올랐어. 근데 지금 보시면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AMD 못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개인용 컴퓨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삼성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AI의 처리 속도를 할 수 있는 학습 속도를 맞출 수 있는 그런 CPU나 GPU를 만드는 거는 못 쫓아가는 거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독점이라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좋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좋게 나와도 시장 예상치보다 못 나오면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왜냐? 주식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주식은 선반영이다. 선반영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와도 시장 예상치는 어느 정도 찍어줘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보고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넘지 못하면 실망 매물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누구나 실적이 좋다고 나올 수 있지만 시장의 예상치를 부합을 하냐 부합을 못하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그거를 넘어가게 되면 엔비디아는 또 큰 폭으로는 아니겠지만 또 랠리를 계속해서 상승으로 가겠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또 올랐어요.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큰 손들 있죠. 우리 같은 개미들 말고. 큰 손들이 이제 어느 정도 먹었다. 팔자. 팔자.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죠. 지금 뭐 환율부터 시작해서 미국 이제 트럼프 뭐 2기 정부 뭐 출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환율이 된다. 금리죠.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또 큰 손들이 또 확 물량을 쏟으면 또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지수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지수가 떨어지지만 그게 뭐 그냥 순간적인 에피소드 그건 이벤트냐 아니면 계속 또 그걸 위해서 하락을 받냐 이런 부분도 좀 봐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뭐 관련 봐도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엔비디아 관련주 하면 뭐 다들 자주 아시겠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실적은 좋게 나온다고 보지만 시장 예상치를 뚫고 가느냐 아니면 부합하지 못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 11월 21일, 22일 좀 써놨는데 이것도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 해서 쓴 겁니다. BTS가 미국 지미 펠런 쇼에 출연한다고 하고 22일 날 지드래곤이 마마 어워드 행사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아파트 알겠습니까? 아파트. 예. 그 노래로 인해서 로제 해가지고 이제 YG 플러스가 뭐 3연상을 가고 뭐 지금 또 많이 이제 뭐 떨어지긴 했지만 그동안 엔터주가 이제 BTS가 악재가 많았죠. 연예계에. 그래서 뭐 BTS가 군대 가는 건 악재 아닌 악재였죠. 뭐 나라의 일을 하는 게 뭐가 악재냐 그러겠지만 이쪽 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악재죠. 아주 최고의 인기 시점에서 이제 군대들을 갔는데 군대를 가는 게 장정 해체되는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BTS 그걸로 가고 또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YG 쪽 또 가수들이 또 문제들도 좀 많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엔터주들이 올라가다가 이제 뭐 어느 순간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바닥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지금 지하실 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뭐 사이클이 보통 한 순배 정도 돌고 다시 올라오는데 한 두 순배 가까이 돈 것 같아요. 사이클이. 그동안 그만큼 처박혀 있었던 거죠. 어마어마하게 비싸던 주식들이 거의 반에 반토막들이 나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 로제 그 아파트를 기점으로 그 전에 조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너무 저평가되고 BTS도 이제 조금씩 이제 제대를 하면서 한 명씩 나올 때가 됐고 그다음에 뭐 다시 그 지드래곤이라든지 이 레전드 같은 가수들이 조금 움직임도 시작했고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이게 뭐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엔터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작하다가 이제 로제 아파트가 불을 당긴 거죠. 그래서 불을 당기면서 엔터주들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또 이것도 그냥 참고 한번 하시라고 쓴 건데 투자 권유 아닙니다. 절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또 말씀드리지만 전부 투자 권유가 아니고 같이 공부하는 의미에서 이런 시장도 있다. 뭐 참고가 되시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말을 믿고 뭐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참고만 하고 공부하자는 의미로 방송을 찍는 거니까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뭐 그걸로 인해서 엔터주들이 이제 슬슬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들이 조금 올라오고는 있는데 이런 걸로 계기로 인해서 또 다음 주에 또 엔터주들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그리고 뭐 오징어 게임이 이제 나오면 또 뭐 관련 또 그쪽 시장 또 드라마 관련 또 시작 등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살아나서 반갑다 삼성전자. 그런데 뒷맛이 영 개운하질 않네. 이렇게 써놨는데 좀 보면서 있어요. 뭐 삼성전자 좀 뭐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리면 삼성전자 좀 샀어요. 제가 좀 샀는데 뭐 이것저것 뭐 한 요 부분 보이실래나 모르겠네. 요 부분 좀 샀습니다. 요 부분쯤 샀습니다. 요 부분쯤 샀다가 내려가길래 손절을 좀 치고 뭐 어쩌고 하고 이렇게 했다가 또 물을 좀 타고 뭐 어쩌고 했어요. 그래서 요날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물 타고 뭐 해가지고 여기 이제 보시면 윗골이 달았죠. 윗골이 다른 날 오전이에요. 오전에 윗골을 날았기는데 거의 본전을 왔어요. 물론 손절을 한번 쳤기 때문에 완전 마이너스고 손절을 반을 쳤어요. 팔라고. 그러니까 반 손절 치고 더 떨어지면 팔아야겠다 그러고 50% 손절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떨어지면 아예 손절을 쳐야겠다고 했는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냥 손치기가. 그래서 50%를 다시 샀어요. 그러니까 평단가가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낮아지죠, 당연히.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100주를 가지고 있는데 1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예. 그래서 손절 쳐야지 그러고 50만 원만 손절을 쳤어요. 예. 그러면 5만 원이 마이너스 되면서 마이너스 5만 원이겠죠? 예. 그러면 5% 지금 10만 원, 10% 마이너스군요. 그죠? 100만 원에서 10만 원 손절이니까. 근데 쳤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다시 50만 원 사면 5%로 바뀌겠죠? 예, 2배가 늘어났으니까. 손절 금액은 똑같지만, 금액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평단가가 낮아졌죠. 그리고 좀 버티다가 또 떨어지네. 그래서 요 날, 마감날 또 쳤어요. 물을 탔어요. 그래서 물을 타가지고 아주 낮춰놨죠, 평단가를. 또 낮췄죠. 근데 이제 이날 오전에 쑥 올라가길래 거의, 왔어요, 다. 와가지고, 본전이 왔다. 못 견디겠다. 그리고 팔았어요. 본전 거의 다 왔길래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날 아니나 다를까, 목요일 날 4만 전자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판 내 자신, 내 손, 칭찬해. 그러고 많이 했죠. 예. 팔자마자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4만 전자로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주식의 경험이 있습니다. 수익을 내서 주식을 팔고 수익을 낼 때보다 내가 팔았는데 주식이 떨어질 때가 기분이 더 좋다. 그래서 좋은 판단한 나 너무 칭찬해 막 이러고 있었죠. 막 있었죠. 웬걸 쳐다도 안 보죠. 금요일날 뭐가 바빠가지고 주식시장을 쳐다보고 있다가 삼성전자 봤더니 시작하자마자 3%가 이상 뛰어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러다 또 떨어지겠지. 왜냐면 4만 전자로 가는 게 마지막에 이제 3시 20분에 단일가 매매에서 그냥 4만 전자로 꽂아버렸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뭐냐면 파생 상품 하는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하방에 걸은 거지. 하락에 걸어놓은 건데 이날 이 목요일이 마감날이었어요. 파생 상품은 보통 한 달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마감날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끝물에 이익을 봐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방에 걸었기 때문에 주식이 다 내던져진 거죠. 그래서 파생 상품들이 수익을 많이 넘었겠죠. 이 목요일날. 끝났어. 근데 개미들 입장에서는 파생이 된다. 4만 전자로 무너지고 그것도 마지막 타임 3시 20분에 단일가 3시 30분까지 10분 동안 단일가 할 때 쏟아져 내가지고 투매하듯이 던져서 간 4만 9천 원을 보면 삼성전자에 악재가 있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다음날 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공포에 쌓이는 거죠. 물론 공포에 매수하고 소문에 매도하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거 몰랐어요. 저뿐만 아니까 그런 개미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오르네요. 오르더니 5분봉, 3분봉을 한번 볼까요? 5분봉을, 10분봉을, 3분, 이럴 수가 있나요?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런 걸 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걸 처음 보죠.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 이제 한 3%, 4% 올리길래, 어제처럼 또 쳐박을 수 있겠다 싶었죠. 근데 이제 저도 개미이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옵션 만기일이 어제였고 다시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방으로 가다가 상방으로 걸었나 이제는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왜냐하면 첫 달이 이제 또 옵션의 또 첫 시작 아닙니까? 파생 상품에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지만 아무튼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이유를 알았습니다. 장이 끝나기 10분 전에 그러니까 5시 50분에 단일가 매매 끝나기 10분 전에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10조 소각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이런 대한민국 1위 업체였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장중에 발표를 했어야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삼성전자 안에 이 외국인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말하자면 첩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내일 오늘 발표가 있다. 그래서 팔자로 계속 거의 한 2달을 어마어마하게 던진 투자 도움을 볼까요? 이거 보세요. 외국인. 어마어마하게 던진 이 외국인들이 갑자기 49,900원으로 4만 전자를 만들어 보는지 몇 시간 되지도 않아서 매수세로 돌아보니까
이거는 정부가 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세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당연히 셀 수 있겠죠. 뭐 기술 유출돼서 중국과 갖고 뭐 지금 뻥뻥 만들고 있는데 DDR 셀 수 있겠죠. 근데 세는 거를 막아라 그 얘기합니다. 누가 봐도 이 정부가 세는 걸 못 막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많은 몇몇 명 되는 직원들 중에. 그러면 공정에 가야죠. 이거를 저는 뭐 제가 팔자마자 삼성전자가 오르고 막 공지가 나와서 열이 받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처럼 뒤통수 맞는 사람이 맞아요. 근데 물론 저도 주주였다가 지금은 아니지만 한 말씀 드리면 장중에 공표를 했어요. 장중에 발표를 했어야죠. 그래야 공통하게 일반 개미들도 이거를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자. 아니면 이건 단기간의 상승이니까 그냥 관망만 하자. 뭔가의 판단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단일가 매매 5시 50분에 발표하는 대한민국 주식이 이런 기업 가치 이런 거 밸류업 이런 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거를 사전에 알던 예를 들어서 저희 개미니까 뭐 삼성전자 투자 많이 해봐야 한 방에 많이 해봐야 500, 1000인데 이거를 아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한 2억 원어치 사고 단기간에 단기간 호재로 7% 오르고 내일 또 많이 오르겠죠. 많이는 아니겠지. 얼마나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호재니까. 지난번에 한번 언젠가 2000년도가 자사주 매입 구종가 하고 나서 9개월 동안 500%가 올랐대요. 삼성전자가. 맞나? 500%? 50%인가? 500%인가? 한번 볼까요?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아무튼, 50%인가? 이거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아무튼 많이 올랐대. 우리 500% 50% 이거 고민하지 말고 엄청 많이 올랐답니다. 네. 보통 10조 뉴스에 나왔던데 10조 자사주 매각하면 4% 그러니까 전체 주식의 4% 플러스 4%의 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4% 끝나지 않고 보세요. 바로 금요일도 7% 끝나잖아요. 7%나 올랐잖아요. 월요일날 또 안 올 것 같습니까? 왜냐? 과거에 자사주 소각을 하면 많이 주식이 오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최소 50%라고 칩시다. 50%라도 오른다고 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은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죠. 장중에 그걸 알아가지고 오른된다 그래서 한 2억 원어치 돈 막 끌어서 있으신 분들 우리같이 개미들 모르겠지만 큰 손들이 있잖아요. 모르신 분들이 한 2억 넣었다가 10% 먹고 나오면 2천만 원이에요. 한 3, 4일 만에. 기울어진 운동장하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이거를 장중에 한 점심시간 이후 한 2시쯤 발표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럼 더 올랐을 거야. 아마 그때 장중에 발표했으면. 예. 그냥 이유가 있겠지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평가된다. 또 재밌는 거는 뉴스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주식 떨어질 때는 삼성전자 까는 기사만 나오죠. 지금은 또 저평가되어 있는 뉴스 중시부양 밸류업 지수 엄청 또 찬양하는 또 기사가 일색이더라고요. 언론도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기술주들은 자사주 매입 잘 안 합니다. 코카콜라 아시죠?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순이익의 거의 90%를 다시 밸류업으로 주식들에게 자사주 소각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배당금도 주고 한답니다. 근데 거기는 아시겠지만 코카콜라 들어가는 거 없잖아요. 설비비 개발비 이런 거 없잖아요. 레시피가 변한 것도 아니고 100년이 넘도록 공장이 그렇다고 수요가 막 늘어가지고 다 고정 고객들이기 때문에 설비를 그렇게 크게 늘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인건비만 나가면 돼요. 재료비랑. 그래서 순수익의 90%를 줘도 사측에서는 그 정도만 하면 돼도 가져가도 계속 고정된 어떤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조업이나 예를 들어서 식료품 이렇게 투자비가 들어가지 않는 업체는 밸류업을 많이 해야 돼. 보험회사, 그래서 증권사, 보험회사 이런 데들이 밸류업으로 해서 배당금을 많이 주는 겁니다. 대신에 이런 기술주들은 배당금 안 줘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배당금 많이 준다고 하는데 미국 기술주들 배당금 잘 안 줘요. 배당금을 주고 그러니까 배당금을 준다. 자사주 소각 잘 안 해요. 배당금은 주죠. 당연히 배당금은 주죠. 제가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는데 미국들 기술주 같은 경우는 배당금은 주죠. 잘 주죠. 근데 자사주 소각 같은 거 안 해요. 돈 써가면서.
왜냐? 그 돈으로 기술 투자에 투자하거든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도 오죽했으면 자사주 소각하고 잘했습니다. 저 좋은 타이밍에 예. 여기 썼잖아요. 살아나서 반갑다 삼성전자. 예. 살아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이게 몇 번씩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끝내야지. 두세 번씩 하면 이것도 흔들립니다. 이 돈으로 차라리 기술 투자해가지고 기술을 갱신을 해야지. 예. 자사주 소각으로 그러니까 이런 테크주들 대한민국 1위 주식인데 우선은 지금 아주 위기고 아주 힘드니까 불 끄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불을 끄는 효과는 있겠죠. 근데 단기간의 호재다. 왜냐하면 장기간으로 갈 때는 당연히 기술주기 때문에 기술로 승부를 봐야 돼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인테골 납니다. 자꾸 인건비 줄이고 제조비 줄이고 여러 가지 뭐 하다 보면 망해요. 이게 삼성전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더 하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정리해고 했다고 쳐요. 정리해고 하는데 돈 많이 쓰는 부서부터 자르잖아요. 그럼 그 돈 많이 쓰는 부서들이 뭐 하겠어요? 신기술 개발하는 부서들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애들이 경쟁사로 가봐요. 경쟁사에서 야 해볼 때 해봐. 대표적인 게 하이닉스 HBM일걸요. 뭐 저도 뭐 들은 얘기지만 여러 암튼 뭐 그 얘기는 뭐 못 들은 걸로 해주시고 암튼 그래서 기술에 투자를 해야지 자사주 소각 한 번 그래 지금 위기니까 잘했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것보단 저 돈으로 기술 투자를 해서 빨리 신제품 좋은 제품 만들어서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순이익을 올려야 삼성전자가 8만 10만 원 뚫고 가죠.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좀 뭐 한 고비는 넘긴 것 같은데 다음 주 봐야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기간 호재다. 장기간 호재는 아닙니다. 10조 별거 되는 금액 아니야. 약 4% 상승 정도의 가치만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뭐 전문가들 얘기로는 단기간 호재입니다. 장기간 호재가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 개발을 이해해주고 제품이 잘 팔려서 이익이 올라가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봤고 자 11월 18일 0020호 잠깐 주저주저 드려봤는데 또 한 30분 했겠네요. 제가 방송을 두 개, 3개 못하면서 방송 제가 뭐 구독자 수 늘리고 뭐 목적을 하긴 하지만 조회수 늘리고 뭐 이런 부분 때보다는 하고 싶은 말 많이 하는 걸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분에 맞춰서 스트레스 받고 그걸 몇 번을 지어라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냥 당분간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방송 시간 구애받지 않고 주저주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고 오늘 뭐 했던 거 좀 참고해 주시고 삼성전자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김부장의 생각입니다. 자 11월 18일 월요일 000205 김부장의 주절주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